네, 안녕하십니까. 신기수입니다. 자, 어제 미국 증시에는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. 어제 이제 반등에 성공했던 것은 이제 달러가 빠지는 부분, 이 부분이 제일 큰데, 또 그 이면에는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이 파운드화가 너무 빠지니까 긴급 조치를 내놨죠. 국채를 매입을 하고요. 이렇게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즘에 그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? 그 국제 금리가 좀 빠지게 됩니다.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양적 긴축을 원래 이제 다음 달 바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10월 말까지 좀 연기를 했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파운드화들이 좀 반등을 좀 나왔고요. 그러면서 이제 달러랑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.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여기 이제 달러인데 좀 이제 하락폭이 좀 크게 좀 들어왔는데 어쨌든 요번에 좀 고점을 좀 찍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모르죠. 어쨌든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. 국채금리도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. 국채금리 10년물 보시면은요. 여기 국채금리인데 요즘에 이제 아주 천정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하락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모양새도 종가 저가로 끝나서 추가 하락을 암시하는 듯한 모양새로 끝나졌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어제 유가는 반등이 나왔고요. 또 이제 금값도 상승이 나왔는데 유가 잠깐 보시면은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런 형태 유가 반등이 좀 나왔고 유가는 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라서 유가가 뭐 추세적으로 다시 또 상승 구간을 접어들기는 힘들고요. 어느 정도의 이제 아래쪽 하단을 좀 잡는 모양새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금값도 어제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빠지던 쪽은 반등이 좀 나오고요. 그동안에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던 쪽들은 급등하던 쪽들은 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는 모양새입니다. 영국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각국 은행들이 이제 뭐 금리도 또 막 올리면서 이제 환율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시장과 또 이제 환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또 내놨네요.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증안펀드라는 거, 그러니까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인데 이게 몇 번 가동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는 2008년도 같은 때는 실제로 이제 주식을 매입을 했었고요. 이 펀드 가지고 또 2020년도에 코로나 돌 때도 이게 가동이 됐었는데 그때 실제 주식 매입은 안 됐습니다. 왜냐하면은 엄청 살려고 했더니 주식시장에 반등이 나와버려가지고 펀드로 주식 매입은 안 했었는데 어쨌든 가동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요번에도 정부 금융위하고 금감원에서 뭐 증안펀드라는 거를 가동을 한다는 소식만 나와도 주식시장에는 어쨌든 어느 정도 뭔가 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일종의 이제 환시장의 구두 개입처럼 그런 효과가 조금 있긴 해요.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보이고 또 정부랑 하는 쪽에서 5조 원 규모의 이제 국채 바이백을 실시를 합니다. 국채 매입한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국채를 조기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금리가 좀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시중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특히 이제 모기지 주택 그 주담대 금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금리 부분을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들은 좀 있을 거고요. 또 이제 정부가 한 시장에 그동안 구두 개입만 하다가 지금 요즘에는 실제로 개입을 하고 있다 그래요. 보유 외환을 지금 시장에다가 지금 풀고 있다고 그래요. 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고, 지금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, 좀 급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데, 이 부분도 이제 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,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어쨌든 정부 쪽에서 뭔가 주식시장 또 이제 환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보도,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약간의 안정감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영란은행 영국 쪽의 이제 조치와 함께 달러 빠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약간 좀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풀리지 않는 부분들, 새롭게 지금 대두됐던 부분들, 러시아 핵 문제죠. 사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핵 문제 때문에 빠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, 러시아가 이제 요오드를 또 대량으로 구입했다. 요오드라는 건 이제 방사능을 몸 안에 이제 쌓이는 거를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
핵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관측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. 또 이제 투표를 실시한 4개 지역에 공식화 움직임이 있습니다. 러시아와 핵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유력한 거는 실제 핵을 쓴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하고의 협상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, 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 4개 지역을 공식화하는데 우리 건드리지 마라. 이런 데 대한 이제 어떤 그런 위험용으로 이제 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가지고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.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이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. 또 이제 EU 쪽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법안이 올라왔습니다. 유가 상한제 들어있고요. 또 철강이라든가 석탄,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수입 제한.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되게 되면은 지금 유가 부분하고 그리고 원자재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을 안 하거든요. 어떻게 움직일지를 조금 관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미국 증시가 어쨌든 이제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죠. 그렇기 때문에, 바닥 신호는 아직도 안 나왔고, 지금 바닥 신호가 아닙니다.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미국이 지금 스토캐스틱을 많이 보기 때문에, 지금 스토캐스틱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미국 증시는 이거 많이 보거든요. 스토캐스틱의 다이버전스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, 이번에 나온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오른쪽이 더 낮습니다. 저점이.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 없고요. 좀 약해요, 신호가.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면서 지금 바닥 신호라고 잡기는 힘들고요. 뭐 적어도 요 선 있죠? 요 빨간 선, 1차 빨간 선 정도는 위쪽으로 탈출을 해줘야지 바닥 신호가 안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바닥 신호 아직 생긴 거 아니다 보셔야 되겠고요. 우리나라 증시는 뭐 미국 증시 대비해 가지고 요즘에 상당히 좀 급하게 빠졌죠. 그래서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. 지금 밸류에이션 쪽으로 보면은 뭐 쌉니다. 싼 건 확실해요. 왜냐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난 이제 코로나 바로 이전에 고점이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낮게 내려와 있죠.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올랐던 부분 지금 다 반납하고도 그리고 더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에이션 상의 매력도, 가격 매력도는 분명히 있는 구간까지 빠졌어요.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온다 한들 이런 이제 하락 추세를 지금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단 벗어나야 되겠고, 1차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이제 매물대 같은 것들은 한번 좀 위쪽으로 올라서야 됩니다. 아니면 밑에서 좀 쌍바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바닥 신호가 형성이 안 되고 나오는 반등은 언제라도 또 밑으로 빠져요. 그래서 바닥 신호가 형성이 안 되고 나오는 반등에서는 오히려 좀 현금화를 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비하고,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오고 바닥을 잡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하는 거, 지금처럼 약세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은 좀 유지를 해야 됩니다. 아직 안 풀린 것들이 너무 많고, 물론 이제 소화된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. 뭐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은 나왔다라고 보이고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감들은 고점은 찍었다. 물론 고인플레이션은 계속 될 거예요. 하지만 정점은 나온 것 같고, 또 이제 연준의 입장, 금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긴축을 상당 기간 오랫동안 가져가겠다. 굉장히 강경한 연준의 입장도 이미 시장이 소화를 한 듯 보여요. 하지만 이제 그런 소화를 한 거 외에 이제 새롭게 드러나는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새로운 위협들, 러시아 문제라든가 EU의 추가 제재안,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잡았느냐 하는 부분은 신호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뭐 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9말 10초 말씀을 드리고 있죠.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.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 바닥을 좀 그리는 신호.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10월에 접어들기 때문에 또 뭐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.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보수적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요. 계속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관망 뭐 올라가면 이제 현금화할 어떤 그런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여전히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, 컴투스가 되겠습니다. 게임주죠. 컴투스가 지금 요번에 서머너즈와 크로니클 국내 출시를 했는데 초반에는 좀 부진하더니 요즘에 일평균 매출이 2억 5천에 3억 원 정도 기대 이상입니다. 잘 되고 있어요. 11월 달에 북미 쪽에 론칭하죠.
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는 유럽하고 기타 지역에 이제 론칭을 합니다. 서머너지와 IP가 원래 우리나라보다도 북미 쪽에 35%, 그리고 유럽하고 아시아 쪽이 50%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15%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미 쪽에 런칭만 해도 그 일 매출이 지금 뭐 2억 5천에 3억 원인데 이게 4억에서 6억 원까지 거의 2배까지 지금 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4분기 때 론칭이 되게 되면은 바로 매출도 잡히죠.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쪽에 상당히 좀 이제 매출이 많이 잡힐 겁니다. 11월 달에 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라는 베타 테스트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. 일단 오피스 쪽부터 게시가 되고요.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. 내년 상반기에는 또 제노니아라는 이제 MMORPG 쪽에 게임이 또 론칭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큰 게임이기 때문에 기대를 받고 있는 거고 3분기 실적은 별로일 것 같아요. 위직 스튜디오가 자회사인데 적자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감익이 예상되고 하지만 위직 스튜디오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턴어라운드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의 매출도 내년도부터는 이제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. 내년도에는 이제 매출 1,500억, 영업이익 700억대 전망하는데 작년에 200억이었습니다. 내년도에는 작년에 한 3배 정도 이상의 성장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. 보이고 주가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서머너즈 크로니클 북미 론칭권 가지고 올라가다가 시장 때문에 지금 다 조정받고 있죠. 지금 뭐 매수 기회죠. 변한 게 하나도 없죠. 지난번에 오르던 모멘텀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한 게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매수는 시가 2% 이내에서 가능하겠고요. 목표가는 95,000원, 이번에 나왔던 고점 부근이고요.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 68,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뭐 반등이 좀 나올 때, 반등이 나올 때 늘 급한 마음에 막 따라잡기 하고 또 막 흥분해가지고 매수 엄청나게 나가고 막 이러기보다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때 종목별로 반등이 나오면은 1차 저항선 같은 데서 종목을 좀 비중을 좀 줄여주고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현명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.